퇴직한 남자가 아내보다 더 자주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일까, 외로움일까? 나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 몸은 아직은. 그런데도 누군가를 떠올리며 하루를 버텼다. 손을 잡았을 뿐인데 모든 기준이 흔들렸다. 이 감정은 사랑일까, 아니면 인생에서 한 번쯤 찾아오는 도망치고 싶은 순간일까?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됐다. 아내와 나는 문제없는 부부다. 아침이면 밥이 나오고 저녁엔 함께 식탁에 앉는다. 다투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인 적도 오래됐다. 큰 불만도 없다. 주변에선 우리를 보고 안정적이라고 말한다. 나도 그렇게 믿었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낮엔 거실에서 TV를 본다. 아내는 자기 일을 하고 나는 내 시간을 보낸다.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며 물었다. 별일 없다고 답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도 아내에게 묻지 않았다. 오늘 뭘 할 건지, 기분이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반찬을 놓으며 말했다. 요즘 집에 계속 계시니까 좋네요.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심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아내도 나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 아내가 있었다. 등을 보이고 누워 있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닿지 않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나란히 있으면서도 따로 살고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건 어쩌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뜻은 아닐까? 싸우지 않는 건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서는 아닐까? 불만이 없는 건 관심조차 사라진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다. 고요하고 일정했다. 옆에 있지만 멀었다.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내 하루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무 문제 없는 관계 속에서 나는 점점 설명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게 안정인지 아니면 정체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마음 어딘가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침 산책을 나갔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다. 그냥 걷고 싶었다. 집 안에만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다. 바깥 공기가 필요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예전 출근길로 향했다. 30년 넘게 다닌 길이었다. 몸이 기억하는 경로였다.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다. 저 계단을 몇 번이나 오르내렸는지 모른다. 이제는 내려갈 이유가 없었다. 횡단보도를 건넜다. 신호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나만 목적지가 없었다. 그 사실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문득 한 얼굴이 떠올랐다. 지연. 왜 지금 그 사람 생각이 났는지 알 수 없었다. 특별히 친했던 것도 아니었다. 같은 회사에 있었지만 부서가 달랐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걸음을 멈추고 길 한쪽에 섰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담배 생각이 났다. 무언가 손에 쥐고 싶었다. 대신 휴대폰을 꺼냈다. 특별히 볼 것도 없었지만 화면을 들여다봤다. 왜 하필 지연이었을까? 생각을 더듬어 올라갔다. 언제 마지막으로 봤더라. 퇴직 인사를 돌 때였다. 지연도 그곳에 있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답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특별한 대화도 감정의 교류도 없었다. 그런데도 자꾸 생각났다. 커피숍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마셨다. 생각은 계속 이어졌다. 지연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이 많지 않았다. 회식 자리에서도 구석에 앉아 조용히 웃곤 했다. 눈웃음이 인상적이었다.
누군가 농담을 하면 소리내어 웃지 않고 눈으로만 웃었다. 그게 기억에 남아 있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둘만 탄 적이 있었다. 침묵이 어색했다. 날씨 이야기를 꺼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죠.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그게 다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각자의 층으로 향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지금 떠올랐다. 설렘이라고 하기엔 늦었다. 나이도 있고 결혼한 지도 오래됐다. 후회라고 하기엔 아직 이르다. 후회할 만큼 가까웠던 사이도 아니었다. 그저 생각나는 이름이었다. 떠올려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생각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밖으로 나왔다.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무거웠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왜 지금일까? 퇴직하기 전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바빴고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시간이 생기자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다. 외로웠던 것이다. 아내와 함께 살지만 외로웠다. 누군가와 대화하지만 이해받지 못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봐주길 원했다. 그 갈증이 예전 기억을 끄집어낸 것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다. 다녀왔어요? 물었다. 그렇다고 답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어디를 갔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지연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이번엔 지우려 하지 않았다. 그냥 떠오르게 두었다.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결혼했고 가정이 있는데. 하지만 마음을 통제할 수는 없었다. 생각은 제멋대로 흘러갔다.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회식 자리에서 조금 더 말을 걸었더라면, 조금 더 가까워지려 했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까?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나는 용기 없는 사람이었다. 안전한 길을 택했고 정해진 삶을 살았다. 후회는 없었다. 적어도 지금까진. 휴대폰을 켰다. 메시지함을 열었다. 지연의 연락처가 있을 리 없었다. 그런데도 확인했다. 당연히 없었다. 그날 밤 꿈을 꿨다. 지연과 함께 걷고 있었다. 어디인지 모를 길이었다. 대화를 나눴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편안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아내는 벌써 일어났다. 시계를 봤다. 아침 7시였다. 다시 눈을 감았다. 꿈속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아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잘 잤어요? 물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밥맛은 없었다. 억지로 숟가락을 움직였다. 아내는 TV를 보며 밥을 먹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정리할 게 많았다. 오래된 서류들, 명함들, 기념품들. 하나씩 꺼내보며 추억을 더듬었다. 그때 한 장의 명함이 눈에 들어왔다. 김지연. 기획팀 대리. 손이 떨렸다. 명함을 집어들었다. 모서리가 조금 낡았다. 언제 받은 건지 기억나지 않았다. 어떤 자리에서 교환한 명함인지도 모호했다. 하지만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 한참을 들여다봤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아직 쓰는 번호일까? 궁금했다. 손가락이 명함 위를 쓸었다. 연락해볼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무슨 명분으로? 무슨 이유로? 이상하게 보일 게 뻔했다. 하지만 명함을 버리지 못했다. 다시 서랍에 넣었다. 가장 위에 놓았다. 언제든 꺼내볼 수 있게. 그날 오후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죄책감이 밀려왔다. 생각만으로도 배신인 것 같았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지연이라는 이름은 이제 내 일상에 자리 잡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떠올랐고 잠들기 전에도 생각났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저 떠올려선 안 되는 이름이 자꾸만 생각났다. 명함을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다. 그 사이 서랍을 열고 닫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명함을 꺼내보고 다시 넣고 또 꺼내봤다. 전화번호를 외울 정도가 됐다. 목요일 오후였다. 아내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집에 혼자 남았다. 거실은 고요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명함을 꺼냈다. 한참을 들여다봤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켰다. 메시지 작성 버튼을 눌렀다. 손가락이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너무 격식적이다. 잘 지내시죠? 너무 가볍다. 오랜만입니다. 어색하다. 한참을 고민하다 간단하게 쓰기로 했다. 김지연 대리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문장을 지웠다. 다시 썼다. 지연 씨, 그동안 안녕하셨나요? 퇴직 후 연락도 못 드리고 지내서 생각이 나서 연락드립니다. 이것도 이상했다. 또 지웠다. 손가락이 떨렸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냥 평범한 안부 인사일 뿐인데. 심호흡을 했다. 다시 썼다. 지연 씨, 오랜만입니다. 명함을 정리하다 연락처를 보게 돼서 안부 여쭙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이상한 부분은 없는지, 오해받을 만한 표현은 없는지 확인했다. 괜찮아 보였다.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 머물렀다. 망설여졌다. 보내면 안 될 것 같았다. 이건 선을 넘는 일인 것 같았다. 아무것도 아닌 안부 인사지만 동시에 무언가 시작하는 것 같았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메시지 창이 그대로 떠 있었다. 손가락이 움직였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전송됐다.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 왜 보냈을까? 괜히 건드린 것 같았다. 지연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퇴직한 지 몇 달이 지나서 갑자기 왜 연락하는지 의도를 의심할 수도 있다. 휴대폰을 탁자에 엎어놓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TV를 켰다. 채널을 돌렸다. 집중이 안 됐다. 계속 휴대폰 생각이 났다. 답장이 올까? 안 올 수도 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일부러 답장을 안 할 수도 있다. 부담스러워서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답장은 없었다. 역시 그렇다. 보낼 게 아니었다. 괜한 짓을 했다. 지연은 나를 기억이나 할까? 그냥 같은 회사에 있던 선배 정도로만 알고 있을 것이다. 30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심장이 뛰었다. 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메시지였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답장이 왔다. 빨리 왔다.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어조를 파악하려 했다. 반가워하는 건가 아니면 예의상 답한 건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답장은 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답장을 써야 했다. 이번에도 손가락이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까? 네, 퇴직 후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지연 씨는 여전히 회사에 계신가요? 전송했다. 이번엔 금방 답이 왔다. 네, 아직 다니고 있어요. 요즘 회사가 많이 바빠졌어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다. 자연스러웠다. 어색하지 않았다. 회사 이야기, 퇴직 후 생활 이야기, 일상적인 대화였다. 요즘 많이 한가하시겠어요? 지연이 물었다. 한가하다기보다는 허전하네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솔직하게 답했다.
보내고 나서 후회했다.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았다. 이해해요. 그럴 수 있죠. 오랫동안 일하셨으니까요. 지연의 답장에 위로가 담겨 있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누군가 내 상태를 이해해준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끔 나와서 커피라도 한잔하면 좋을 텐데요. 지연이 먼저 제안했다. 순간 숨이 멎었다. 만나자는 말인가? 정말로. 손이 떨렸다. 그러면 좋겠네요. 언제가 괜찮으세요? 답장을 보냈다. 너무 빨리 답한 것 같아 걱정됐다. 너무 적극적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다음 주 금요일 오후는 어떠세요? 제가 반차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왔다.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회사 근처 카페 어때요? 예전에 가끔 가던 곳이요. 기억나네요. 그곳으로 하죠. 약속이 잡혔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믿기지 않았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문자 하나 보냈을 뿐인데 일주일 후 만나기로 했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기대됐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동시에 두려웠다. 이게 맞는 건가? 해도 되는 건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돌아왔다. 다녀왔어요. 응, 잘 다녀왔어? 평소처럼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는지 걱정됐다. 아내는 부엌으로 갔다. 나는 서재로 돌아왔다. 휴대폰을 다시 켰다. 지연과의 대화를 읽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맞았다.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아내가 물었다. 오늘 뭐 하셨어요? 별일 없었어. 서류 좀 정리하고 그랬지.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숨겼다. 그래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TV를 보며 밥을 먹었다. 나는 밥맛이 없었다. 억지로 먹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려졌다. 다음 주 금요일이.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다. 고른 숨소리였다. 평화로웠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휴대폰이 베개 옆에 있었다. 손을 뻗어켰다.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췄다. 지연과의 대화를 다시 읽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는 어떠세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진짜 만나게 되는 건가?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 어떻게 인사할까?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어떤 옷을 입을까? 이상했다. 이런 설렘은 오래간만이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기분을 느꼈을까?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그보다도 더 오래전인 것 같았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다. 꿈을 꿨다. 지연과 카페에 앉아 있었다. 대화를 나눴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편안했다. 오랜만에 진짜 웃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기대되는 날이 생겼다. 하루를 새며 살 이유가 생겼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이건 위험한 일이라는 걸.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마음은 움직이고 있었다. 일주일 후 그 카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휴대폰을 켰다. 새 메시지는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약속은 잡혔고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했다. 지연에게서 메시지가 올까봐. 혹시 약속을 취소한다고 할까봐. 하지만 메시지는 없었다. 그건 좋은 신호였다. 약속은 유효했다. 금요일까지 앞으로 6일.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이미 달라지고 있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다.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다. 시계를 봤다. 새벽 5시였다. 다시 잠들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커튼을 걷었다. 날씨가 좋았다. 맑은 하늘이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비가 오면 어쩌나 걱정했었다. 샤워를 했다. 평소보다 오래 했다. 면도도 꼼꼼하게 했다. 거울을 보며 얼굴을 살폈다. 주름이 보였다. 나이가 느껴졌다. 괜찮을까? 너무 늙어 보이는 건 아닐까? 옷장을 열었다. 무엇을 입을지 한참을 고민했다. 정장은 너무 격식적이다. 운동복은 너무 편하다. 결국 캐주얼한 셔츠와 면바지를 골랐다. 입어보고 거울을 봤다. 괜찮아 보였다. 아침 식사를 했다. 아내가 준비한 밥이었다. 입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다.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았다. 오늘 어디 나가세요? 아내가 물었다. 심장이 철렁했다. 응, 옛날 직장 동료 만나기로 했어. 거짓말은 아니었다. 지연도 옛날 직장 동료였다. 하지만 전부를 말한 것도 아니었다. 그래요. 좋겠네요. 오랜만에 나가시니까.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그게 마음이 편하면서도 씁쓸했다. 집을 나선 건 오후 2시였다. 약속 시간은 3시. 일찍 나왔다. 늦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지하철을 탔다. 오랜만에 타는 출근길 노선이었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다. 예전엔 매일 보던 광경이었다. 지금은 낯설었다. 회사 근처 역에서 내렸다. 주변을 둘러봤다. 변한 게 있고 그대로인 게 있었다. 새로 생긴 가게도 있고 없어진 가게도 있었다. 카페로 향했다. 천천히 걸었다. 일찍 도착하고 싶지 않았다. 너무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다. 카페 앞에 도착했다. 시계를 봤다. 2시 50분. 10분 일찍 왔다. 밖에서 좀 더 기다릴까 고민했다. 하지만 추웠다. 안으로 들어갔다. 카페는 한산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주문했다. 아메리카노. 평소에 마시던 거였다. 휴대폰을 꺼냈다. 메시지는 없었다. 시간을 확인했다. 2시 55분. 5분 남았다. 커피가 나왔다. 한 모금 마셨다. 뜨거웠다. 천천히 마시기로 했다. 손에 쥐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안정됐다. 문이 열렸다. 고개를 들었다. 지연이었다. 심장이 뛰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을 들어 인사했다. 지연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악수를 했다. 손이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지연이 자리에 앉았다. 코트를 벗었다. 검은색 니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다. 예전보다 길어진 것 같았다. 뭐 드실래요? 제가 주문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왔으니까요. 지연이 웃으며 카운터로 갔다. 나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떨리는 손을 감추려 주머니에 넣었다. 지연이 카페라떼를 들고 돌아왔다. 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마주봤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몇 개월 만이에요? 그러게요. 제가 퇴직한 게 3달 전이니까. 벌써 그렇게 됐어요? 시간 빠르네요. 대화가 시작됐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회사 이야기를 했다.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다들 바빠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구조조정 이후로 일이 더 많아졌어요. 힘들겠네요. 견딜만해요. 익숙해지면 되니까요. 지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불평하지 않았다. 그게 인상적이었다. 퇴직 후 어떻게 지내세요? 적응되셨어요? 지연이 물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다. 적응이라.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어색해요. 그럴 수 있죠. 오랫동안 일하셨으니까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말하다 보니 솔직해졌다. 평소 아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많이 허전하시겠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네, 허전해요. 그동안 일이 제 전부였던 것 같아요. 일을 빼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자유로우시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실 수 있고,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지연이 잠시 침묵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 일 빼고 나면 뭐가 남을지. 지연 씨도요? 네. 일하느라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공감이 됐다. 누군가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준다는 느낌이 들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가족 이야기도 나왔다. 지연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번 연애를 오래 했지만 결혼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후회는 안 해요? 내가 물었다. 가끔은 하죠. 외로울 때. 하지만 대부분은 괜찮아요. 혼자가 편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결혼 생활은 어때요? 행복하세요? 지연이 물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행복하냐고요? 말이 막혔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웠다. 글쎄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게 좋은 건가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한 건지. 솔직한 대답이었다. 말하고 나니 후회가 됐다.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았다. 하지만 지연은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를 지었다. 저도 그래서 결혼이 두려워요. 익숙함에 갇혀서 사는 게 두려워할 만해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는 침묵이었다. 창밖을 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벌써 5시가 가까웠다. 2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지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편하게 대화한 것 같아요. 편하다. 지연도 그렇게 느낀 것이다. 혼자만 느낀 게 아니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지연이 먼저 말했다. 그럼요. 언제든지요. 너무 빨리 대답했다. 조금 부끄러웠다. 좋아요. 다음엔 제가 연락드릴게요. 네, 연락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은 내가 했다. 지연이 만류했지만 고집을 부렸다. 카페 밖으로 나왔다. 날씨가 쌀쌀했다. 지연이 코트깃을 세웠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선배님도요. 선배님. 오랜만에 들어본 호칭이었다. 회사 다닐 때 듣던 말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더 가깝게 느껴졌다. 연락할게요. 네, 기다릴게요. 지연이 손을 흔들며 걸어갔다. 뒷모습을 바라봤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봤다. 혼자 남았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귀가길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봤다. 마음이 복잡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불안했다. 설레면서도 죄책감이 들었다. 지연과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다. 편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눈 것 같았다. 서로를 이해하는 느낌이었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다녀왔어요.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어떻게 지내는 친구예요?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요. 아내는 다시 TV를 봤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전송했다. 곧 답장이 왔다. 저도요. 다음에 또 봬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눈을 감았다.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옛 동료를 만나 커피를 마셨을 뿐이다.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무언가 시작됐다.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다가갔다. 손은 닿지 않았지만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왔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하루를 기다리게 됐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게 됐다. 누군가에게 다시 보이고 있다는 감각이 생겼다. 위험한 일이었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마음은 먼저 선을 넘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이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어제였다. 지연과의 만남. 카페에서 나눈 대화. 헤어질 때의 미소.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제를 반복해서 떠올렸다.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떻게 웃었는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지연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다음에 또 봬요. 그 한 줄을 여러 번 읽었다. 언제 다음이 올까? 언제 연락이 올까? 거실로 나갔다. 아내가 이미 일어나 있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어났어요? 아침 곧 될 거예요. 응. 짧게 대답하고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화면은 보지 않았다.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어젯밤 늦게 주무신 것 같던데 괜찮아요? 아내가 물었다. 응, 괜찮아. 실제로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지연 생각만 났다. 요즘 자꾸 늦게 주무시네요. 무슨 걱정 있어요? 아니, 그냥 잠이 안 와서. 나이 들면 그렇죠. 저도 요즘 새벽에 자주 깨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묻고 싶지 않은 건지 알 수 없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국을 떠먹으며 아내를 쳐다봤다. 아내는 TV를 보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내가 물었다. 오랜만에 먼저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점심 먹고 영화 보기로. 그래. 재밌게 놀다 와. 네.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뭘 할 건지, 어디 갈 건지 아내는 묻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메시지는 없었다. 당연했다. 어제 만났는데 벌써 연락이 올 리 없었다. 하지만 실망했다. 뭔가 기대했던 것 같았다. 어제처럼 빨리 답장이 오기를. 아무 이유 없이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오기를. 창밖을 바라봤다. 날씨는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나갈 곳도 없었다. 할 일도 없었다. 하루가 너무 길었다. 오후가 되자 아내가 나갔다. 집에 혼자 남았다.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거실을 배회했다. TV를 켰다 껐다 반복했다. 책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놨다. 집중이 안 됐다. 머릿속은 온통 지연 생각뿐이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지연의 프로필을 찾았다. 사진은 없었다. 이름만 있었다. 손가락이 메시지창 위에서 맴돌았다. 연락할까? 안부라도 물어볼까? 하지만 너무 급해 보일 것 같았다. 부담스럽게 보일 것 같았다. 참았다. 시계를 봤다. 오후 3시. 어제 이맘때 카페에 있었다. 지연과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대화를 나눴다. 웃었다. 그때가 그리웠다. 벌써 그리웠다. 겨우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다.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지연의 명함이 여전히 거기 있었다.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다. 명함 하나 붙들고 앉아서
하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심장이 뛰었다. 급히 화면을 봤다. 아내였다. 저녁 밖에서 먹을게요. 늦게 들어갈 거예요. 실망이 밀려왔다. 지연일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답장을 보냈다. 휴대폰을 내려놨다. 저녁을 혼자 먹어야 했다. 배는 고프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먹어야 할 것 같았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들이 있었다. 밥을 데웠다. 혼자 식탁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그냥 소리가 필요했다. 너무 조용하면 생각이 많아졌다. 밥을 먹다 말고 휴대폰을 봤다. 또 확인했다. 메시지는 없었다. 한숨이 나왔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연락도 안 온 사람 기다리고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 생각하고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지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웃는 모습이 보였다. 밥을 다 먹지 못했다.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외로웠다. 너무 외로웠다. 아내와 함께 사는데 외로웠다. 같은 집에 있는데 혼자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언제부터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을까?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게 됐을까? 아내에게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다.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된 것이었다. 익숙함이 무관심이 되고 편안함이 무감각이 된 것이었다.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지연과의 대화를 또 읽었다.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른다. 외우다시피 했다.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썼다가 지웠다. 너무 어색했다. 어제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대화해서 좋았어요. 이것도 썼다가 지웠다. 너무 무거웠다. 결국 보내지 못했다. 휴대폰을 내려놨다. 시계를 봤다. 저녁 8시. 아내는 아직 안 들어왔다. 집은 고요했다. 나만 남아 있었다. TV를 켰다. 영화 채널이었다. 로맨틱 코미디가 나오고 있었다. 남녀가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였다. 멍하니 봤다. 화면 속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다. 설레어 보였다. 살아있어 보였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결혼 초기엔 그랬다. 아내와 데이트할 때 설렜다. 손을 잡을 때 떨렸다. 같이 있으면 행복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감정들이 사라졌다. 익숙해졌고 당연해졌고 결국 무감각해졌다. 지연과 있을 때 느꼈던 감정이 떠올랐다. 설렘, 긴장, 기대.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그게 잘못된 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다른 사람에게서.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엔 지연이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저는 집에서 쉬었어요.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하더라고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가슴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지연도 나를 생각했다. 연락했다. 먼저 답장을 써야 했다. 손가락이 움직였다. 저도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네요. 보냈다. 곧 답장이 왔다. 그러게요. 이런 날은 집에 있는 게 최고죠. 대화가 이어졌다. 별것 아닌 대화였다. 날씨 이야기, 주말 이야기.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지연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번 주는 어때요? 지연이 먼저 제안했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벌써? 이렇게 빨리?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다. 좋습니다. 언제가 괜찮으세요? 수요일 저녁은 어때요? 회식이 취소돼서 시간이 생겼어요. 수요일.
사흘 후였다.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저번에 갔던 카페 말고 다른 곳으로 갈까요? 조용한 곳으로. 조용한 곳. 그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좋아요. 아는 곳 있으세요? 제가 아는 작은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로 갈까요? 레스토랑. 카페가 아니라 레스토랑.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었다. 그럽시다. 답장을 보냈다. 약속이 잡혔다.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눈을 감았다. 웃음이 나왔다. 오랜만에 진짜로 웃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현실이 밀려왔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지? 또 거짓말을 해야 하나? 반쪽짜리 진실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돌아왔다.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어? 평소처럼 대답했다. 휴대폰은 재빨리 옆에 놓았다. 영화 재밌었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혼자 드셨어요? 뭐 드셨는데요? 그냥 대충 먹었어. 고생하셨네요. 아내는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셨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를 보는 척했다. 저는 씻고 쉴게요. 오늘 많이 걸어서 피곤해요. 응, 쉬어. 아내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남았다.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지연과의 대화를 읽었다. 수요일. 사흘 후. 다시 만난다. 기대됐다. 동시에 두려웠다. 어디까지 가게 될까? 어디서 멈춰야 할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만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 누군가 내게 관심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휴대폰을 켜고 껐다를 반복했다. 지연의 이름을 바라봤다.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집은 고요했다. 아내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혼자 깨어 있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죄책감이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다. 살아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보인다는 느낌. 다시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옳은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이미 마음은 선을 넘고 있었다. 몸은 아직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수요일이 왔다. 사흘을 기다렸다.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다. 매 순간이 느렸지만 어느새 그날이 됐다. 오전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다. 집중이 안 됐다. TV를 켜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책을 펼쳐도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시계만 자꾸 확인했다. 점심을 먹으며 아내가 물었다. 오늘 저녁 집에서 드실 거예요? 심장이 철렁했다. 준비한 대답이 있었다. 아, 오늘 옛날 동료들 만나기로 했어. 저녁 약속이 있어서. 또요?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아내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걸까? 그게 퇴직하고 나니까 연락이 오더라고. 다들 보고 싶다고. 그래요. 좋은 일이죠. 친구들 만나는 게.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안도했지만 동시에 씁쓸했다. 아내는 정말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오후가 되자 샤워를 했다. 옷을 골랐다. 어제 미리 준비해둔 옷이었다. 말끔한 그레이 정장. 거울을 보며 여러 번 확인했다. 향수를 뿌릴까 고민했다. 평소엔 쓰지 않는데. 하지만 결국 뿌렸다. 손목에 목덜미에. 은은하게. 나갔다 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술 많이 마시지 마시고요. 응, 알았어. 현관문을 닫았다. 계단을 내려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골목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이었다. 지연이 알려준 곳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가까이 걸렸다. 회사 근처가 아니었다. 아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적은 곳이었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다. 작은 간판이 있었다. 비스트로 라리. 프랑스식 레스토랑인 것 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은 어두웠다. 조명이 낮았다. 테이블이 몇 개 없었다. 손님도 많지 않았다. 조용했다. 예약하셨나요? 직원이 물었다. 아, 네. 7시에 예약했습니다. 김지연 이름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안쪽 자리로 안내받았다. 구석진 곳이었다. 창가가 아니라 벽 쪽이었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자리였다.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시계를 봤다. 6시 55분. 조금 일찍 왔다. 메뉴를 펼쳤다. 프랑스어로 된 요리 이름들이 있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문이 열렸다. 지연이 들어왔다. 심장이 뛰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을 들어 표시했다. 지연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몸매가 드러나는 치마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뒤로 묶었다. 목선이 드러났다. 아름다웠다. 늦었죠? 아니에요. 제가 일찍 왔어요. 여기 찾기 어렵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지연이 자리에 앉았다. 코트를 벗었다.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를 건넸다. 뭐 드실래요? 추천해주세요. 여기 처음이라. 스테이크가 맛있어요. 저는 연어 파스타 먹을래요. 그럼 저는 스테이크로. 주문을 했다. 와인도 한 병 주문했다. 지연이 고른 것이었다. 웨이터가 물러갔다. 우리만 남았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그죠? 조용해서 좋아요.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진 곳이에요. 자주 오세요? 가끔요. 혼자 올 때도 있고. 혼자서 이런 곳에. 지연의 외로움이 느껴졌다. 와인이 나왔다. 웨이터가 따라줬다. 잔을 들었다. 건배할까요? 뭐에 건배하죠? 재회에. 오랜만에 만남에. 좋아요. 잔을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났다.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부드러웠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지연이 물었다. 그냥. 비슷하게 지내죠. 집에 있고 산책하고. 별일 없어요. 심심하시겠어요. 심심한 정도가 아니라. 공허해요. 솔직하게 말했다. 지연 앞에서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저도 비슷해요. 회사 다니지만 공허해요. 바쁘지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일은 잘하시잖아요. 잘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익숙하게 반복하는 것 뿐이에요.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외로움이 보였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괜찮다는 말. 지연도 자주 쓴다고 했었다. 저번 만남에서. 그 말 자주 하시네요. 괜찮다고. 지연이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들켰네요. 버릇이에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저도 그래요. 아내한테 늘 괜찮다고만 해요. 아내 얘기가 나왔다. 분위기가 잠시 무거워졌다. 요즘도 그래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거?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사실은 괜찮지 않아요. 많이. 뭐가 제일 힘드세요? 외로움이요. 같이 살지만 외로워요.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것 같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다.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었다. 저도 알 것 같아요. 혼자 사는데도 외롭거든요. 같이 살면서 외로우면 더 외로울 것 같아요. 지연이 내 눈을 봤다. 이해한다는 눈빛이었다. 음식이 나왔다. 스테이크와 파스타. 맛있어 보였다. 하지만 식욕은 없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맛있어 보여요. 같이 먹어요.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다. 천천히 먹었다. 대화는 계속됐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다. 날씨, 음식, 최근에 본 영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어느새 식사를 마쳤다. 와인 한 병을 다 비웠다. 기분이 좋아졌다. 아니, 솔직해졌다. 디저트 드실래요? 배불러요.
괜찮아요. 커피는요? 좋아요. 커피를 주문했다. 에스프레소 2잔. 커피를 마시며 지연이 말했다.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진짜 대화요? 네.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저도 그래요. 회사에선 늘 가면 쓰고 있거든요. 오늘은 벗은 것 같아요. 우리는 눈을 마주 봤다. 오래 봤다. 어느 쪽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알았다. 우리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단순한 옛 동료 이상이라는 걸. 나가실래요? 좀 답답하네요. 지연이 말했다. 그럴까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갑했다. 정신이 조금 들었다. 걸을래요? 좋아요. 나란히 걸었다. 조용한 골목길이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다. 추워요. 조금요. 제 재킷 입으실래요? 괜찮아요. 하지만 지연은 춥다는 표정이었다. 재킷을 벗어 어깨에 걸쳐줬다. 고마워요. 지연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가슴에 와닿았다. 계속 걸었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작은 공원이 나왔다. 벤치가 있었다. 잠깐 앉을래요? 네. 벤치에 앉았다. 나란히.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다. 오늘 별이 많네요. 지연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나도 올려다봤다. 정말 별이 많았다. 정말 많네요. 어렸을 때 별 보는 거 좋아했어요. 소원도 빌고 그랬죠. 지금은 안 해요? 이젠 별에게 빌어봤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도 빌어보면 어때요? 지연이 웃었다. 그럼 선배님이 먼저 빌어봐요. 눈을 감았다. 소원을 빌었다.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눈을 떴다. 지연이 나를 보고 있었다. 뭘 빌었어요?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잖아요. 그렇네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엔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지연의 손이 벤치 위에 있었다. 내 손과 가까웠다. 조금만 움직이면 닿을 거리였다. 망설였다. 하지만 손이 움직였다. 천천히. 지연의 손 옆으로. 손이 닿았다. 지연이 움찔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손가락이 겹쳤다. 지연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얼굴을 돌렸다. 지연도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선배님. 지연이 작게 불렀다. 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알아요. 그런데 왜? 모르겠어요. 그냥. 이러고 싶어요. 지연이 눈을 감았다. 나도 눈을 감았다. 입술이 닿았다.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세상이 멈췄다. 짧은 키스였다. 하지만 모든 걸 바꿔놓았다. 입술을 떼었다. 눈을 떴다. 지연이 나를 봤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요. 내가 말했다.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손을 놓지 않았다. 계속 잡고 있었다. 이제 어떡하죠? 지연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우린 선을 넘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긴 침묵이 흘렀다. 손은 여전히 잡혀 있었다. 후회해요? 지연이 물었다. 생각했다. 후회하는가? 아니었다. 전혀. 아니요. 하나도. 저도요. 그날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다.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별은 계속 빛났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하지만 우리의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자고 있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낯설었다. 다른 사람 같았다. 손에서 지연의 온기가 느껴졌다.
입술에서 키스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선을 넘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이제 어디로 가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두렵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지연 생각뿐이었다. 손의 감촉, 키스의 기억, 눈물 어린 눈빛. 모든 게 바뀌었다. 돌아갈 수 없었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목요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죄책감이었다. 아니, 죄책감이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 느낀 건 설렘이었다. 그게 더 큰 죄책감을 불러왔다. 옆자리를 봤다. 아내가 자고 있었다. 고요한 얼굴이었다. 평화로웠다. 나는 어젯밤 다른 여자와 키스했는데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새벽 2시에 지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밤 잠이 안 와요. 자꾸 생각나요. 가슴이 뛰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까? 나도 생각난다고. 나도 잠 못 잤다고. 결국 간단하게 썼다. 저도 잠 못 잤어요. 계속 생각났어요. 전송했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지연도 깨어 있었다. 우리 어떡하죠? 어떡하냐고. 나도 모르겠다. 계획 같은 건 없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왔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요.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 같았다. 오늘 보고 싶어요. 지연의 메시지를 읽고 손이 떨렸다. 나도 보고 싶었다. 어제 헤어진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고 싶었다. 저도요. 하지만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 생각해 볼게요. 거짓말이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내일 만나기로 결정했다. 기다릴게요. 연락 주세요. 대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요. 아내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돌아봤다. 아내가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응, 잠이 깨서. 요즘 새벽에 자주 일어나시네요. 어디 불편한 데 있어요? 아니,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불편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어젯밤 늦게 들어오셨던데 술 많이 드셨어요? 아니, 조금만 마셨어. 또 거짓말. 와인 한 병을 거의 다 마셨다. 하지만 취한 건 술 때문이 아니었다.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셨어요? 응, 재밌었어. 친구들. 복수형을 썼다. 한 명이었는데. 여자 한 명이었는데. 다행이네요. 요즘 기분이 좀 나아지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아내가 미소 지었다. 순수한 미소였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동시에 화가 났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왜 묻지 않는 거야? 왜 관심이 없는 거야?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내가 탈게. 부엌으로 갔다. 커피를 내렸다. 손이 떨렸다. 컵을 꺼내다 떨어뜨릴 뻔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아내는 아침 준비를 했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어제의 나와 다른 사람이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아내가 물었다. 별로 할 일 없어.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아. 그래요? 날씨 좋은데 나가보시지 그래요. 그럴까? 대화가 끊겼다. 평소처럼. 우리는 늘 이렇게 겉도는 대화만 했다. 아내가 출근 준비를 했다. 아내는 아직 일하고 있었다. 파트타임이었지만.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가. 아내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혼자 남았다. 숨을 크게 내쉬었다. 긴장이 풀렸다. 동시에 공허함이 밀려왔다. 휴대폰을 들었다.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답장이 왔다. 정말요? 좋아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점심때는 어때요? 사람들 적은 곳으로. 알겠어요. 제가 장소 찾아볼게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만나주셔서. 대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놨다. 웃음이 났다. 오랜만에 진짜로 웃는 것 같았다.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밝아 보였다. 생기가 돌았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그날 하루 종일 지연 생각만 했다. 어제의 키스, 손의 감촉, 눈물 어린 눈빛. 모든 게 선명했다. 저녁이 되자 아내가 돌아왔다. 다녀왔어요. 수고했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 심심하셨겠어요. 심심하지 않았다. 지연 생각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저녁을 먹으며 아내가 말했다.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퇴직하고 처음 보는 표정이에요.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 있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그냥 적응이 되나 봐. 다행이에요. 걱정했거든요. 우울해하실까봐. 아내의 눈빛이 따뜻했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게 더 괴로웠다. 고마워. 뭐가요? 걱정해줘서. 당연한 거죠. 남편인데. 남편.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다.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휴대폰을 켰다. 지연과의 대화를 읽었다.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다. 자고 있어요? 전송했다. 곧 답장이 왔다. 아니요. 깨어 있어요. 잠이 안 와요. 저도요. 뭐 하고 계세요? 누워서 생각 중이에요. 무슨 생각이요? 당신 생각이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다. 너무 직접적이었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저도 선배님 생각하고 있어요. 가슴이 뛰었다. 보고 싶어요. 저도요. 내일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안 가요. 저도요. 시계만 자꾸 보게 돼요. 대화가 이어졌다. 1시간 넘게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대화를 끝냈다. 이제 자요. 내일 피곤하시면 안 되니까. 네. 당신도 주무세요. 좋은 꿈 꿔요. 당신 꿈 꿀게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미소가 지어졌다. 가슴이 따뜻했다. 옆을 봤다. 아내가 자고 있었다. 미안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상했다. 들킬까봐 무서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들키고 싶었다. 누군가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했다. 아내가 물어봤으면 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그러면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든 걸. 하지만 아내는 묻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 아니, 관심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부부였다. 금요일이 밝았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샤워를 했다. 옷을 골랐다. 거울을 보며 여러 번 확인했다. 아내가 일어났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디 나가세요? 심장이 철렁했다. 응, 산책 좀 하려고. 점심때 들어오세요? 거짓말할 타이밍이었다. 아니, 밖에서 먹을 것 같아. 오래 걸을 것 같아서. 그래요. 조심하세요. 응.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현관문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렇게 쉽게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게 무섭다고. 동시에 이렇게 쉽게 속는 아내도 이상하다고. 아니, 속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였다.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 생각이 오히려 죄책감을 덜어줬다. 정당화였다. 나쁜 정당화였지만 필요했다. 지하철을 탔다. 약속 장소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 만나면 어떻게 될까? 또 키스할까? 아니면 더 나아갈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됐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거의 다 왔어요. 선배님은요? 저도 거의 다 왔어요. 떨려요. 저도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많이.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고 싶어 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역에 내렸다. 계단을 올라갔다. 밝은 햇살이 눈부셨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잘못된 하루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게는 가장 살아있는 하루였다. 저 멀리 지연이 보였다. 손을 흔들었다. 지연도 손을 흔들었다. 걸음을 빨리 했다. 가까워졌다. 지연의 미소가 보였다.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선을 넘었고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후회는 나중 일이었다.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이 중요했다. 누군가 나를 보고 기다리고 원하는 이 순간이 들킬까봐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 나를 봐주길 원했다.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살아있다는 걸, 아직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지연에게 다가갔다. 손을 잡았다. 지연이 미소 지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그렇게 우리의 하루가 시작됐다. 잘못된 하루. 하지만 가장 진실한 하루. 밤에 혼자 앉아 휴대폰을 바라봤다. 지연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누르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다.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각자의 비밀을 안고 각자의 외로움을 품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녀왔어요? 물었다. 응, 대답했다. 그게 전부였다. 어디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 않았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왔다. 우리는 화면을 보며 밥을 먹었다. 서로를 보지 않았다. 이게 결혼 생활이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모습이었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불만도 없었다. 하지만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게 기억나지 않았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다. 익숙함이 무관심으로, 편안함이 무감각으로 바뀌었다. 지연과 함께 있을 때는 달랐다. 모든 게 새로웠다. 설렜다. 긴장됐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잘못된 걸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게, 알고 있었다.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퇴직은 일을 끝낸 일이 아니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묻게 된 시간이었다. 일을 빼고 나니 남는 게 뭔지 보게 됐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내와의 관계도 나 자신도. 지연을 만나면서 변했다. 거울을 보게 됐다. 내 감정을 느끼게 됐다.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까?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지연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설명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었다. 누군가 내 하루를 궁금해했다. 내 기분을 물었다. 내 생각을 듣고 싶어 했다. 아내는 그렇지 않았다. 아니, 아내도 처음엔 그랬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 아내가 변한 걸까? 내가 변한 걸까? 둘 다였을 것이다. 옆방에서 아내의 기척이 들렸다. TV 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자기 방에서 자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이 방에서 혼자 앉아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게 우리의 관계였다. 같은 집에 살지만 따로 사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잘 들어갔어요. 오늘 행복했어요. 곧 답장이 왔다. 저도요. 내일도 보고 싶어요. 미소가 지어졌다.
내일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했다. 또 아내를 속여야 했다. 죄책감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보다 큰 게 있었다. 살고 싶다는 욕구, 느끼고 싶다는 갈망. 아직 선택은 하지 않았다. 지연과 함께할 건지 아내와의 삶을 지킬 건지 결정하지 못했다. 아니, 결정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좋았다.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이 순간이. 낮에는 지연과 함께, 밤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선택해야 한다는 걸.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걸. 그때가 두려웠다. 선택의 순간이. 무엇을 선택하든 후회할 것 같았다. 창밖을 다시 봤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다. 지연과 함께 본 별들이 생각났다. 공원 벤치에 앉아 올려다본 하늘. 그때 빈 소원이 뭐였더라. 기억났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그렇게 빌었다. 하지만 영원한 순간은 없었다. 모든 건 변했다. 흘러갔다. 끝났다. 이것도 그럴 것이다. 지연과의 이 시간도 언젠가 끝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도 괜찮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살아있으니까. 느끼고 있으니까. 휴대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다만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일만 하던 사람. 아무 감정 없이 살던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사라졌다. 지금의 나는 흔들리는 사람이었다. 갈등하는 사람이었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느끼는 사람이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게 나빴을까? 좋았을까? 아직 모르겠다. 대답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건 퇴직 이후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것이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지금은 눈을 감았다.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소가 지어졌다. 내일을 기다리며 잠들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었다.